충격. 이탈리아 최고 요리학교 교수가 동양인 셰프에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린 사연. 이게 진짜 실화라고요?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29살.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인근 작은 도시에서 요리를 공부하는 유학생이죠. 하지만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요리사로서가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하게 된 운명적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속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야는 하얗기만 하고 영하 15도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여기 있어요. 누구 없어요. 그 작은 외침이 광활한 설원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 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지고 얼굴은 이미 감각을 잃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간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늦은 나이에 꿈을 좇아 이탈리아로 유학 온 저였죠. 저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유학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학교에서 소개해준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명처럼 요리계의 전설 루카 벨라로시 교수의 저택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루카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아시아에서 왔다고. 고추와 마늘 범벅인 요리나 배우다 온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편견이 묻어 있었죠. 처음엔 언어 차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동양 요리를 요리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200년 된 석조 건물의 넓은 정원과 자체 와이너리까지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다락방 같은 작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알프스의 설산이 보였는데 그 풍경이 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첫날 저녁, 하숙생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루카가 제게 물었어요. 한국 요리라는 게 뭐지? 그냥 소스에 고기 넣는 거 아닌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죠. 한식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발효 음식의 예술입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고 계절을 읽고 인간관계를 쌓아요. 루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모든 요리가 다 그렇지. 이탈리아 요리만큼 순수하고 정직한 요리는 없어. 그때 한 여성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손님인데 루카의 딸 엘레나였습니다.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이 램프 불빛에 반짝였죠. 날카로운 눈빛과 달리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배우러 왔으니까요.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루카는 그제서야 저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응. 최소한 예의는 있군. 내일부터 아침 식사 준비는 내가 맡아라. 내 실력이 어떤지 보자고. 첫날부터 시험대에 오른 거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10년간 주방에서 벼린 칼날은 어떤 재료든 다룰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이탈리아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제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특히 엘레나의 존재가 이 여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요. 저는 이탈리아 가정집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죠. 루카 교수의 첫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제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한국에서 새벽 준비 작업을 몇 년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그저 또 다른 주방일 뿐이었죠. 이탈리아 아침은 간단해. 에스프레소와 빵. 잼이면 충분하지. 루카가 어제 말했던 내용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지 재료로 한식의 정성을 담아내고 싶었죠. 저는 전날 밤 몰래 준비해둔 발효 반죽으로 찐빵을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허브를 넣어 현지 입맛에 맞췄죠. 그리고 현지 토마토로 만든 된장국, 간단한 피클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게 뭐지? 루카가 부엌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이건 이탈리아 아침이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조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재료는 모두 현지 것이니 한번 맛보시죠. 루카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에 앉았어요. 첫 입을 떠먹고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얼굴을 찌푸렸죠. 이건 음식이 아니라 실험이야. 너무 복잡해. 이탈리아 요리의 기본은 단순함이라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시험에서 실패한 듯했죠. 그때 엘레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엘레나가 음식을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된장이라는 거죠. 이런 감칠맛은 처음이에요. 루카는 코웃음을 쳤지만 다른 하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음식에 찬사를 보냈어요. 루카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루카의 집에서는 가끔 한식을 선보였죠. 다른 하숙생들은 제 음식을 좋아했지만 루카는 항상 비난했어요. 소스가 너무 많아. 맛이 너무 강해. 이건 요리가 아니라 소스 범벅이야. 특히 엘레나와 제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루카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엘레나는 기후과학자로 저와 환경 문제에 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럴 때마다 루카는 끼어들어 대화를 끊었어요. 어느 저녁, 루카가 저택의 와인 저장고로 저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와인병들 사이에서 그가 말했죠. 내 딸에게서 떨어져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엘레나와 어울릴 자격은 없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교수님, 저는 엘레나 씨와 그저 친구일 뿐입니다. 더 이상도 덜하지도 않아요. 루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동양인들은 항상 그런 식이지. 겉으론 공손하게 굴면서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순간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교수님, 저를 제 요리로 평가해 주세요. 국적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요리는 경계를 넘어서는 언어잖아요. 루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 동양인 학생에게서 이런 반박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좋아. 그럼 내 요리로 증명해봐. 다음 주 내 생일 파티에서 요리해. 거기서 판단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의 생일 파티는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죠. 성공하면 인정받을 기회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엘레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읽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죠. 엘레나는 아버지와 달리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그 따뜻한 미소가 이탈리아의 차가운 겨울을 견디게 하는 햇살 같았습니다. 루카 교수의 생일 파티가 다가오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파티 준비를 위한 시험 요리를 하고 있었죠.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루카와 엘레나의 언쟁이 들렸어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 탐사는 너무 위험해. 가지마. 알프스 북부 지역은 이맘때 눈사태가 잦아 루카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아버지, 제가 그저 춤추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요. 기후 변화로 인한 눈사태 패턴을 연구해야 해요. 이건 제 직업이에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직업? 내가 요리학교를 물려받아야 할 벨라루시 가문의 딸이라는 걸 잊었나? 이 허황된 기후 연구는 다 쓸모없어.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죠. 엘레나가 와인잔을 바닥에 던진 모양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시네요.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지 못하시고 타인의 생각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오래된 요리책처럼 낡은 생각만 고집하시는군요. 저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죠. 루카가 저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보라고. 이것 봐. 내가 이럴 때마다 동양 셰프가 듣고 있잖아. 그런데도 이런 가족 일을 대놓고 얘기하냐? 루카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엘레나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윤, 당신이 판단해봐요. 기후변화 연구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기후 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죠. 특히 음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식재료로 요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후가 바뀌면 음식 문화도 바뀌게 되죠. 루카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 편을 들어라. 어차피 너희 둘 다 전통을 무시하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엘레나가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난 내일 알프스로 떠나요. 아버지가 인정하든 말든. 이건 중요한 연구예요. 일주일 후면 돌아올 거예요. 생일 파티에는 참석할 수 있을 거예요. 엘레나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와 루카만 남겨졌죠. 정막이 흘렀어요. 루카는 깨진 와인잔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여기 온 이후로 엘레나가 더 반항적이 됐어. 내 사상이 그 애에게 영향을 준 거야. 루카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교수님, 저는 엘레나 씨에게 어떤 영향도 주려 한 적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는 강한 여성이에요. 강한 여성? 루카가 비웃었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아이일 뿐이야. 그리고 넌,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내 딸을 노리는 거지. 내 학교에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내 가족까지 빼앗으려고? 동양인들은 항상 그런 식이지.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죠. 교수님, 저는 그저 요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당신의 요리에 존경심을 갖고 있고 엘레나 씨와는 그저 친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루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생일 파티 요리도 취소다. 난 내 음식 따위는 필요 없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학교 생활도 힘들어질 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거였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은 더 이상 상처받을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짐을 꾸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온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알프스의 하얀 산맥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죠.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엘레나였어요. 도윤,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화를 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약간의 오해예요. 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는 곧 진정될 거예요. 제가 돌아오면 모든 걸 해결할게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루카 교수의 집에 남기로 결정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어요. 마을 전체가 두터운 구름으로 덮인 듯했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루카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지는 걸 봤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루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엘레나가 연락이 안 돼.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어. 어제부터 폭설로 통신이 두절됐대. 엘레나가 있는 연구기지 근처에서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기도 눈이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어요. 알프스 산맥은 하얀 안개에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도 않았죠. 구조대는요? 누가 가보지 않았나요? 제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루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헬리콥터도 못 뜬대. 지상 구조대는 험한 지형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고 해. 최소 이틀은 기다려야 한대. 이틀? 그렇게 오래? 엘레나가 생존해 있을까요? 저는 군 복무 시절 배웠던 생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영하의 산악지대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루카가 크게 웃었어요. 내가? 동양에서 온 요리사가 알프스 눈사태 지역에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루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산악구조대였어요. 오프로드 운전, 응급처치, 생존술 모두 훈련받았죠. 이런 기술이 필요할 줄은 몰랐지만 지금이 그때인 것 같네요. 루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심,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죠.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 지역 구조대에 연락해서 제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고 말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루카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0분 후, 저는 이미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방수 의류, 등산화, 비상식량, 의료키트, 군대에서 배운 대로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현관에 내려갔을 때 루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지도가 들려 있었죠. 이건 이 지역의 상세 지형도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거지. 공식 지도보다 더 정확해. 특히 겨울 산길과 은신처가 표시되어 있어. 저는 감사히 지도를 받았습니다. 루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봤어요. 고마워. 도윤. 내게 잘못했어. 부디 엘레나를 찾아줘. 꼭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1시간 후, 저는 지역 구조대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맨 처음 만난 대장 마르코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한국인 요리사가 구조대 경험이 있다고? 증명해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군복무 증명서와 산악구조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다행히 국제 인증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죠. 마르코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좋아. 그럼 팀에 합류해. 하지만 내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해. 여긴 알프스야. 한국 상과는 달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5명으로 구성된 구조팀이 만들어졌어요. 특수 장비와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우리는 험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사륜구동 특수 차량으로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갔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걸어서 이동해야 했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걸으며 저는 엘레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눈빛,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진지한 표정, 환경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 엘레나는 루카와 달리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꼭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어 마르코가 외쳤어요. 도윤, 너는 나와 함께 동쪽으로. 페드로, 너희 팀은 서쪽 계곡을 살펴. 저는 루카가 준 지도를 꺼냈습니다. 공식 지도에는 없는 작은 산장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르코, 여기 보세요. 이 위치에 산장이 있습니다. 엘레나가 눈사태를 피해 그곳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마르코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도를 살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좋아. 가보자. 우리는 강풍과 폭설을 뚫고 산을 올랐습니다. 시야는 5미터도 안 보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죠. 그때였어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들었어요? 소리가 들려요. 저는 마르코의 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마르코는 귀를 기울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어. 바람 소리일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그건 분명 엘레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쪽이에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앞은 하얀 안개로 가려져 있었죠. 마르코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미친 짓이야. 방향을 잃으면 우리도 조난자가 된다고 그가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대로 나침반과 지도를 확인하며 위치를 파악했어요. 루카의 지도에 표시된 작은 산장까지는 약 500m 정도 남아 있었죠. 엘레나! 엘레나!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잠시 후 다시 희미한 대답이 들렸어요. 여기 있어요. 그 소리를 따라 우리는 필사적으로 전진했습니다. 갑자기 눈 속에서 어떤 형체가 보였어요. 반쯤 무너진 작은 산장이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의 절반은 눈사태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죠. 엘레나! 저는 망가진 문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담요 하나의 의지에 떨고 있는 엘레나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이상하게 꺾여 있었죠. 아마도 골절된 것 같았어요. 도윤? 엘레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저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체온을 확인했어요. 심각한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엘레나, 이제 도와줄게요. 당신을 찾았어요. 마르코도 들어와서 즉시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조난자 발견. 여성. 20대. 저체온증과 다리 골절 의심. 위치는 하지만 통신이 되지 않았어요. 폭설로 인해 신호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마르코는 좌절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내려놓았죠. 이제 어떡하지? 헬리콥터도 이 날씨에는 못 온다고. 마르코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엘레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았고 다리 골절도 심각해 보였어요. 그대로 두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죠. 제가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의료키트를 꺼냈어요.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다리 골절 부위를 고정시키고 출혈은 지혈했죠. 이제 체온을 올려야 해요. 저는 휴대용 열패드를 모두 꺼내 엘레나의 주요 혈관 부위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체온을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비상 담요를 꺼내 엘레나를 감싸고 제 몸으로 그녀를 안았어요. 체온을 나눠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감사해요. 엘레나가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르코는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요리사가 아니라 정말 구조대원이었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요리사이기도 하고 구조대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직업은 중요하지 않죠. 밤새 저는 엘레나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마르코는 문 근처에서 경계를 섰고 저는 엘레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가 잠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추운 날에 따뜻한 된장국을 먹어요.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당신이 괜찮아지면 꼭 한번 만들어 줄게요. 엘레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모든 사람이 다른 문화를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폭설이 잠시 그쳤습니다.
마르코는 즉시 산 위로 올라가 무전 신호를 잡으려 했어요. 다행히 몇 분 후 그가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구조 헬기가 30분 안에 도착한대. 날씨가 잠시 좋아져서 출동할 수 있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엘레나를 바라보니 그녀도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게다가 아직 당신 아버지께 제 진짜 요리 실력을 보여드리지 못했잖아요. 30분 후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엘레나를 들것에 태우고 헬기로 옮겼어요. 저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알프스는 새하얀 설원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아래 어딘가에 루카가 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앞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루카는 이미 현관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음이 역력했죠. 저는 헬기에서 엘레나와 함께 내려와 들것이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루카는 들것 위에 엘레나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엘레나! 내 딸! 그가 외쳤어요. 엘레나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도윤이 저를 구해줬어요. 루카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의사들이 엘레나를 응급실로 급히 데려가는 동안 저와 루카만 병원 현관에 남겨졌죠. 의사 선생님이 엘레나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리 골절과 저체온증이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래요. 루카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교수님,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저는 당황해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를 용서해줘, 도윤. 루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내가 없었다면 내 딸은, 내 엘레나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루카를 일으켜 병원 로비의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교수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루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넌 이해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를. 내 음식을 무시했고, 내 문화를 비웃었고, 너를 인종차별적으로 대했어. 그런데도 넌 내 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루카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엘레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뎠죠. 그리고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저는 엘레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루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지도? 네. 교수님이 주신 지도에 표시된 산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엘레나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루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모든 게 인연인가 보구나. 내가 내 집에 오게 된 것도, 내 지도가 내게 건네진 것도. 간호사가 다가와 엘레나의 상태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고 곧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저와 루카는 병원 카페테리아로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둘 다 지난 24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죠. 루카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윤,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루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 요리를 처음부터 맛있다고 생각했어.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첫날 내가 만든 찐빵과 된장국 정말 맛있었어. 하지만 내 고집과 편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루카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30년간 고수해온 요리 철학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너무 두려웠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요리는 경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한식이든 이탈리아 요리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루카의 눈에 새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리고 넌 진정한 요리사야. 도윤. 요리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마음까지 가진. 그 순간 간호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벨라로시 보호자분들, 이제 환자분을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병실로 걸어가는 길에 루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도윤, 내 생일 파티는 일주일 후야. 엘레나도 그때쯤이면 퇴원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부탁했던 요리 아직도 해줄 수 있겠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엔 정말 특별한 것을 준비할게요. 엘레나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창가에 누워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도윤, 같이 오셨네요.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루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엘레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옳았어. 기후 연구는 중요해. 앞으로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루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편협했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요리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엘레나는 제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처음부터 특별했으니까요.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처럼 우리 사이의 오해와 편견도 걷히고 있었죠. 엘레나가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루카의 생일 파티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루카는 전날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북이었죠. 이건 내 비밀 레시피 노트야. 루카가 말했어요. 50년간 단 한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거야. 이제 내게 주고 싶어.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루카가 평생 개발한 레시피와 요리 철학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보물이었죠. 그 노트에서 영감을 받아 저는 특별한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한식과 이탈리안의 퓨전 코스 요리였어요. 된장을 활용한 리조또,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토마토 소스 파스타, 김치를 곁들인 브루스케타. 두 나라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메뉴였습니다. 루카의 저택 주방은 그날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저는 여러 하숙생들과 요리학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제는 그저 동양인 요리사가 아니라 엘레나를 구한 영웅이자 루카가 인정한 셰프였으니까요. 도윤, 이거 정말 대단해. 한 동료가 된장 리조또를 맛보며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두 나라 모두 발효 음식을 사랑하잖아요. 치즈와 된장, 와인과 막걸리.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많아요. 오후가 되자 저택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탈리아 요리계의 거장들, 지역 유명인사들, 음식 평론가들, 모두 루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죠.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레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얼굴은 건강한 빛을 되찾았어요. 도윤, 아버지가 당신을 찾아요. 파티가 시작하기 전에 손님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대요. 엘레나가 말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엘레나를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루카는 중앙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죠.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루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셰프, 한도윤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루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도윤은 제 딸 엘레나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자 제가 평생 만난 요리사 중 가장 특별한 재능을 가진 셰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특별한 요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맛이 하나로 어우러진 퓨전 요리죠.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과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 이제 내가 직접 설명해 주겠니? 루카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메뉴는 경계를 넘는 맛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저는 준비한 코스 요리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각 요리에 담긴 한국과 이탈리아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두 문화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맛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청중들은 열정적으로 반응했고 많은 질문을 던졌죠. 그때 엘레나가 목발을 짚고 제 옆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사회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도윤 셰프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엘레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놀랐지만 곧 그녀와 함께 요리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기후학자답게 각 재료가 생산되는 환경과 지속 가능한 식문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요리 기법과 맛의 조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완벽했죠. 첫 번째 코스인 김치 브루스케타가 나왔을 때 손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발효된 김치의 새콤함과 이탈리아 바질의 향,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의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니야. 한 유명 음식 평론가가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요리의 탄생이야. 두 번째 코스인 된장 리조또는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발효된 된장의 깊은 맛과 알든테로 조리된 쌀의 식감, 그리고 파르메산 치즈의 고소함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루카는 자신의 테이블에서 그 요리를 맛보고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 이건 내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창의적인 리조또야. 루카가 크게 외쳤습니다. 디저트로는 막걸리 소르베와 티라미수를 결합한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막걸리의 은은한 발효향과 에스프레소의 쌉싸름함, 마스카포네 치즈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뤘죠. 파티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셰프들과 음식 평론가들이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협업을 제안했어요. 심지어 한 유명 음식 잡지 편집장은 제 요리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싣고 싶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잠시 테라스로 나와 알프스의 별빛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탈리아에서 무시당하는 동양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었죠. 테라스 문이 열리고 엘레나가 나왔어요. 그녀는 목발 없이 조심스레 걸어왔습니다. 성공적인 파티였어요. 엘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당신의 요리에 감동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사회를 완벽하게 봐줬잖아요. 엘레나는 제 옆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알아요? 그날 눈사태가 났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당신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눈 속에서 당신의 따뜻한 된장국 향기가 났거든요. 저는 놀라서 엘레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루카의 생일 파티 이후 제 인생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에 한국인 셰프가 만든 문화의 융합, 요리계의 새바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파티에 참석했던 기자가 제 요리와 엘레나 구조 이야기를 상세히 다룬 것이었죠.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루카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도윤, 내가 어제 보여준 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문화의 달이었어. 세상은 그런 연결을 갈망하고 있어.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들의 협업 제안, 요리 잡지의 인터뷰 요청, 심지어 한식 이탈리안 퓨전 요리책 출판 제안까지 쏟아졌죠. 가장 놀라운 제안은 루카의 요리학교에서 왔습니다. 학교 이사회가 저를 위한 특별 강의를 개설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문화를 넘는 요리 동양과 서양의 조화라는 강좌였죠. 이건 루카 교수님의 추천인가요? 저는 학교 이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루카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지만 이사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에요. 이사장이 대답했어요. 우리 학교는 혁신이 필요했거든요. 당신 같은 시각을 가진 셰프가 바로 그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기쁘게 제안을 수락했어요. 10년간 한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교육자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강의 준비를 하며 저는 루카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더 이상 오만한 교수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주는 진정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첫 강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뒤쪽에는 루카와 엘레나도 앉아 있었죠. 엘레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경계를 넘는 요리의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언어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들은 저의 모든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죠.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요리의 발효 기술, 한식과 이탈리안의 가능한 조합,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요리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주제였어요. 그날 저녁, 루카는 저택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저와 엘레나, 그리고 몇몇 친한 동료들만 초대된 자리였어요. 도윤, 내가 내 제자 중 가장 특별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루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실 난 내게 배울 게 더 많은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교수님의 경험과 지혜는 제가 평생을 걸어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엘레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다 틀렸어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이잖아요. 루카는 큰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 딸이 역시 현명해. 도윤, 너와 내가 함께 요리책을 쓰는 건 어떨까? 동서양의 만남, 한국과 이탈리아 요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저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설적인 셰프 루카 벨라로시와 함께 요리책을 쓴다니. 상상도 못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난 내게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어. 한국 요리의 깊이와 철학을 더 배우고 싶단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엘레나 구조 사건, 루카와의 화해, 요리학교 강해, 그리고 요리책 출판 계획까지. 엄마, 제가 정말 꿈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항상 말했잖니. 음식은 국경을 넘는다고. 이제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준 거야. 한 달 후, 제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이탈리아까지 취재팀을 보냈어요. 그들은 제 강의 모습, 루카와 함께 요리하는 장면, 그리고 엘레나를 구한 알프스 산장까지 모두 촬영했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루카의 저택 테라스에서 촬영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저와 루카, 그리고 엘레나가 나란히 앉았어요. 한도윤 셰프는 이제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문화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말했어요.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루카가 답했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요. 도윤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어요. 그의 요리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엘레나가 이어 말했어요. 그가 우리 가족을, 나를, 아버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만든 요리는 온기를 담고 있었죠. 눈보라 속에서 저를 구했을 때처럼 그의 요리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이탈리아까지 음식은 항상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음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카메라가 저희 세 사람을 비추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알프스의 일몰이 저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이탈리아로 온 것은 단순한 유학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운명이었고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면 과장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저희 세상은, 그리고 루카와 엘레나의 세상은 이미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더 많은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